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춥다고 무턱대고 보일러 틀다가 엄청난 난방비에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난방비를 절약하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 잘 따라 하시면은 매월 1만원에서 많게는 몇만원까지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적정 실내 온도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정도면 집에서 반팔로 입기에는 춥고 적당히 두툼한 긴팔 옷을 입고 있어야지 추위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 쌀쌀한 온도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보일러를 22도 이상 유지하고 계신 경우가 많을 거고요. 위풍이 심한 집들은 대부분 25도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춥다고 온도를 높이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특히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고혈압, 부정맥 등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급작스런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의 발병 확률이 높은데요. 실내 온도를 너무 따뜻하게 높여 놓을 경우 실내외 온도차가 커지면서 혈관의 압축과 팽창이 반복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서 너무 따뜻한 환경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을 너무 따뜻하게 해놓고 반팔을 입고 있기보다는 집을 약간 썰렁한 정도로 유지하시면서 약간 두툼한 옷을 집에서 입는 것이 특히나 혈관 건강에 신경 쓰셔야 될 어르신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내 온도를 낮춰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실내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실내 습도를 유지하자. 바로 그 방법의 핵심이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보일러를 튼 후 가습기를 같이 켜주시면 실내 온도를 더 빠르게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사막은 온도가 40도, 50도를 넘어가는데도 그늘에만 가면 그리 덥지 않아요. 그런데 아열대 지방은 습해서 온도가 30도만 넘어가도 무척 덥게 느껴져요. 이것은 한마디로 습도가 높을수록 열 전달이 빨라지기 때문에 더 덥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겨울은 유난히 건조한데 실내가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우리 몸은 실제보다 더욱더 춥게 느끼게 된답니다. 그래서 건조한 겨울에도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면 습도로 인해서 열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같은 온도라도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적절한 실내 습도는 40에서 70% 정도로 이 정도 습도를 유지해야지 18도에서 20도 정도 실내 온도에서도 쾌적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 온도를 적당히 낮추시고 실내에서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를 유지해 주시면 더욱 따뜻하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가습기뿐만 아니라 실내에 빨래를 널어두거나 분무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어항을 설치하는 것도 습도 유지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난방비를 줄이는 방법은 그렇다고 가습기를 이용해서 습도를 유지한다고 난방비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보일러를 틀고 습도도 적절하게 유지했는데도 여전히 따뜻하지 않다면 보일러가 너무 노후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노후된 보일러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하고 연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도 생각보다 따뜻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래된 보일러일수록 주기적으로 보일러 청소를 해주고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도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일러가 너무 오래돼서 청소를 해도 열 효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전옥수 보일러라는 게 뭔가 하면 한마디로 열 효율이 좋은 친환경 보일러를 의미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콘덴싱 보일러 있잖아요. 바로 이게 친환경 전옥수 보일러인데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열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높고 연료비도 절약되기 때문에 추천드려요. 그리고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를 하실 경우 각 지자체별로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보일러 바꾸실 분들은 해당 시군구 환경위생과에 문의하셔서 신청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보일러 설정을 제대로 하자. 가정마다 있는 보일러 컨트롤러는 모양은 다르지만 원리는 다 동일해요. 보일러 컨트롤러를 살펴보면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온도를 측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컨트롤러 아래를 보면 온도 센서가 있는데요. 실내 모드는 이 온도 센서를 통해 컨트롤러 주변의 온도를 측정하고 설정한 온도보다 실내 온도가 낮아지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이 측정 방식 때문에 난방비 폭탄이 나오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있는데요. 센서 주변의 공기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집안 전체 온도가 아닌 컨트롤러 주변 온도를 기준으로 보일러가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컨트롤러가 위치하는 곳이 실제로 집안의 온도보다 낮다면 실내가 충분히 따뜻해도 보일러는 계속 가동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컨트롤러 주변과 실내 온도 차이가 크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위풍이 심하다거나 하는 가정에서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렇다고 컨트롤러의 위치가 집안 평균 온도보다 낮은 곳에 위치한다고 해서 컨트롤러 위치를 쉽게 바꿀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이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이 바로 온돌 모드입니다. 바닥에 있는 배관의 난방수 온도를 기준으로 온돌 모드가 작동하기 때문에 컨트롤러 주변의 온도만을 측정해서 작동하는 실내 모드보다 더 효율적으로 난방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온돌 모드 사용 시 적정 온도는 봄, 가을에는 60도, 겨울에는 70도 내외를 권장한다고 하니 감안해서 설정해주세요. 외출 모드는 오래 집을 비울 때만 사용하자. 난방비 폭탄의 원인이 되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외출 모드예요. 집을 비울 때나 집안이 덥다는 느낌이 들면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외출 모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출 모드는 실내 온도가 8에서 10도 정도까지 떨어져야 작동하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동안에 실내 온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다시 난방을 하게 되면 떨어진 온도를 올리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 오히려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실내 온도를 1도 올리는데 난방비 7%가 증가한다고 해요. 따라서 며칠간 집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출근을 한다거나 몇 시간 정도 외출을 하신다면 외출 모드로 설정하기보다는 실내 모드에서 온도를 평소보다 2, 3도 정도 낮게 설정해서 실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집을 비울 때 외출 모드를 사용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2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외출 모드를 설정하면 됩니다. 외출 모드는 집안의 난방수 온도가 떨어질 때쯤 난방수를 다시 순환시켜 최소한의 온도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동파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보일러 도는 게 아깝다고 아예 끄고 나가시는 분들 많은데 만약 이로 인해 동파가 생긴다면 그 수리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격이 될 수 있으니 겨울에는 장기간 집을 비우더라도 꼭 외출 모드는 유지해주세요. 온수 온도를 조절하자. 온수 온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난방비를 10%가량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씻으실 때 물이 너무 뜨거워서 온수와 냉수 중간에 수도 레버를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것은 난방비를 많이 나오게 하는 잘못된 습관이에요. 온수 온도를 80도에 맞춰놓고 사용하신다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수도 레버를 중간쯤으로 돌려서 40도 정도에 맞춰서 사용하시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40도만큼의 온수가 데워지면 적당한데 80도까지 데워서 찬물을 섞어 사용하는 것이니까 40도를 더 데우는 만큼 난방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낭비되는 난방비를 잡으려면 적정 온수 온도를 찾아야 해요. 온도가 표시되는 컨트롤러에서는 36도에서 42도 정도 사이로 온수를 설정하면은 씻기에 딱 좋은 적절한 온도가 되고요. 컨트롤러의 온수 선택이 저, 중, 고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다면 중에 놓고 사용하시면 난방비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수도꼭지 방향이 상관 있나? 온수를 쓰고 난 뒤 수도꼭지 방향을 온수 방향으로 놔두면 보일러가 계속 작동해서 난방비 폭탄을 맞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잘못된 정보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으로 온수 방향으로 수도꼭지를 둔다고 해서 보일러가 작동되지는 않아요. 보일러는 급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하는데 수도꼭지를 틀 때 생기는 압력 차이로 보일러가 작동하는 것이지 수도꼭지의 방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보일러의 작동은 수도를 틀 때 시작되는 것이지 수도꼭지 방향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 평상시 씻으실 때 수도꼭지 방향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밖에도 난방용품인 전기 매트, 온수 매트, 난방 텐트, 라디에이터 등을 활용하여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제품별 특성에 따라 내가 사용할 공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산 제품인데 오히려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가급적 저전력 고효율 제품 사용을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으로 보일러의 올바른 설정 방법과 효율적인 사용법을 통해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아셨을 텐데요. 위에 알려드린 내용들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한 달에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몇만원 단위까지 절약이 가능해요. 앞으로 평생 난방비 폭탄 맞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릴게요. 이상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